이제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제 저 친구가 저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뭐 스스로 이런저런 한다니 저 엄마 참 편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아요. 사실은 잘 들어보면 아이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사실은 아마 키우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절대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저도 이제 특히나 요 영유아기 때 옷가지 같은 거는 그냥 엄마가 사준 거 입어 하고 엄마가 누르기가 제일 쉬운 건데 이제 그것부터 어쨌든 내 아이의 기질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어머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흔들리지 않게 된 데는 분명히 어머님 개인적인 경험도 저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렇게 같은 육아관을 갖고 계신 남편분을 만난 것도 굉장히 좋은 운이셨겠지만 분명히 어머님 성장 배경에서도 어머님을 그렇게 내 아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특히나 또 교육 중심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아이 기질을 맞춰가면서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하는 데는 분명히 어머님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은 성장하시면서 어떤 어머님 아버지를 만나셨던 것 같고 또 어떤 아이였던 것 같으세요?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정말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게 되게 사실은 되게 큰 어떤 것이어서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둘에게 되게 그러니까 많이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심지어 저희가 저희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무슨 캠프를 간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간다고 하는 거를 많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노는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거의 허용해 주시고 뭐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이제 뭐 가이드를 해주시긴 했지만 많이 허용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큰 다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 뭐 초등학교 때 뭐 심지어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아니면 혹은 그 이전부터도 그랬었지만 제가 뭐 이제 뭐를 한다고 했을 때 심지어는 그걸 꼭 해야 되나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혹은 저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한 번은 고민해 보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항상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다음에도 사실은 성장한 다음에도 사실 그랬던 게 저는 이제 사실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 경영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의 MBA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준비를 하다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이제 그래서 좀 고민을 사실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정말 바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무언가를 약간 고민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 같은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리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걸 뒤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리를 시작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뭐 지금 생각할 때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늦은 나이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거의 되게 처음으로 제가 요리학교를 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한 2, 3일 정도를 말씀을 저한테 안 하셨었어요. 근데 거의 정말 말을 많이 하시는 아버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본인만의 생각을 좀 정리하거나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를 본인이 고민해 주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리를 시작하고는 누구보다 이제 전폭적으로 저에게 지원을 해 주셨던 분인데 이제 그렇게 해 주셨던 만큼 되게 우선은 어느 정도의 신뢰가 항상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되게
이렇게 바라셨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저는 사실 어머니도 거의 평생 일을 하셨던 분이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해가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항상 부모님께 배워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곰곰이 되게 생각해 보는데, 저렇게 나도 뭔가 내 아이한테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사실은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아이도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이런 옷을 입을래. 난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근데 사실은 지금 나이에서는 저게 뭔가 남에게 폐가 되거나 맞아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거를 허용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약간 기본이 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내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심지어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뭔가 요구르트를 엎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이런 단순한 것까지도 약간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뭔가 주스병을 거꾸로 했는데 이제 주스가 막 쏟아진 거죠. 근데 원래 이거 내가 다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쏟아지는 거지? 근데 또 이렇게 하다가 잠시 제 얼굴 한번 이렇게 봐서 눈이 딱 마주친 다음 어느새 이렇게 와서 뭐 행주나 뭐 수건을 가지고 와서 또 열심히 닦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엄마 내가 여기 안에 주스가 전혀 안 들어있는 줄 알고 이거를 거꾸로 해봤는데 여기 안에 주스가 있었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한이는 엄마 때문이야!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5살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정말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봐서 자기가 이렇게 여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쏟아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느껴봐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저도 옆에서 보다가 저렇게 하다 분명히 저기 안에 있는 분명히 잔여 물이 분명히 쏟아질 텐데 이렇게 하면서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뭐 쏟아지더라도 그거 그냥 닦으면 맞아요. 사실 되는 네네. 거고 아이가 오히려 그렇게 느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네. 앞으로는 그럼 좀 더 마셔야 되려나? 아니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꾸로 뒤집지 말아봐야 되겠다. 혹은 이걸 그럼 여기에서 뒤집지 말고 어디 싱크대에 가서 한번 뒤집어 볼까? 뭐 별의별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5살이 할 수 있는 실수, 그리고 5살이 할 수 있는 후회, 그리고 자책 이런 것도 당연히 있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애써 공들여 만든 게 부서지면 무너지면 속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5살에는 많지 않은 경험이니까 그게 이제 마음을 힘들게 흔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거 실수를 했을 때 그런 실수에 대한 그런 반응들 부모님의 반응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다룬 적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사소한 실수를 했거나 사소한 시행착오를 했을 때 저희가 사소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인생 전반에서 계속 거듭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그랬을 때 사실 아이가 그 다음 경험에 이거를 또 한 번 이렇게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걸 두려워하느냐 아니면은 그 시행착오를 사실 계속한다는 거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느냐 여기서 물론 그 아이의 굉장히 강직한 그런 성향도 있겠지만 부모의 반응이 부모의 피드백이 그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해주신 그런 피드백이나 아니면 5살 아이들이 하는 실수 말고 아까 이제 어머님 본인의 그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MBA를 준비하고 하는 정도라면 그동안 그 어떤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루어 놓은 게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거를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돌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 부모님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서 좀 인상 깊게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러면 내가 요리를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진 않았는데요. 사실 한 번도
더 빨리 해보면 좋았겠다라는 사실 후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한이를 키우면서도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물론 인생이 뭐 요새 막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어떤 것을 경험해도 그 경험에서 자기가 배우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거를 배웠으니까 나중에도 이런 걸 이렇게 적용해 봐야지도 하지만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해서는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리 같은 경우도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키친에서 일을 할 때 어떤 팀워크가 없으면 절대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뭐 저도 어떤 팀을 운영을 하고 팀원들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해봤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일어난 어떤 유기적인 그런 것이 사실 키친에서도 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사 생활을 하지 말고 더 빨리 했으면 그럼 내가 더 뭐 유명 셰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는 안 해봤던 게 회사 생활에서 했었던 것이 정말 거의 100% 제가 뭐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됐지 도움이 안 된 부분이 정말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라서 사실 이한이도 많은 거를 경험을 사실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 경험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혹은 자기가 하면서 행복한 일 물론 이거에도 어폐는 있긴 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싫은 일을 해야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레스토랑을 이제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사실 레스토랑 경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휴무 날도 나도 화장실이 막히면 화장실 뚫어야 되고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회계도 해야 되고 정말 뭐 운영에 관련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뭐 스텝 관리도 해야 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야만 내가 원하는 레스토랑 경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거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그것도 사실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도 사실은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계속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만 다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그 마음은 이 아이가 지금 나한테 중요하다고 아이 스스로 느끼는 그 경험들 부지런히 사는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테고 이 다양한 경험이라는 이 경험의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거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로 꽉 채운다는 거 하는 게 일단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도 당연할 거고 이게 결국 어떤 분들은 이런 꼭 필요한 시행착오인 거 알겠는데 이것도 다 내가 줄여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빨리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더 빨리 앞으로 치고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이제 통제 행위나 침해 행위나 이런 개입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경험들이 결국 이 아이의 앞으로 삶에서 그게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지금 그 경험을 하는 게 이후에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이후에 큰 실패를 겪었을 때도 지금 사소한 실패들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나 어떤 가치관이 있으셔서 지금 이제 양육을 이렇게 하시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 그러게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이한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저희끼리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시즌 되면 전화 계속 받으시죠? 네. 내년에도 안 옮길 거야? 네. 아직도 안 옮길 거야? 네. 하는 얘기를 들으실 텐데. 네. 심지어는 빨리 설명회나 간담회에 참석하려면 빨리 예약을 해야 돼. 그렇게 그렇죠. 앉아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약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제 실컷 놀았잖아. 6살부터 공부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네. 심지어는 이제 영유를 보낼 거면 지금 이제 내년에 가야 된다. 왜냐면 초등학교 가기 2년 전 정도부터는 다녀야지. 그 1년 다녀서는 나중에 만약에 1년 보내려고 해봐. 1년 보내봐봐. 나중에는 내가 1년 전에 보낼 걸. 그래서 2년 보낼 걸 이렇게 후회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유치원은 그냥 영어 유치원만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영어 유치원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영어 유치원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생각, 물론 제가 내년에 만약에 선생님 뵙는데, 어머, 영어 유치원 가셨나요?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할 수 있죠.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으로는 그냥 일반 유치원 끝까지 지금처럼 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한이도 영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관심이 많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도 생각이 되는데 뭐 요새도 뭐 알파벳 뭐 보면은 뭐 로보카폴리아 아리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고 그럼 엄마 뭐 빨간 사과는 이렇게 말하면 초록 사과는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을 많이 하길래 그럼 내가 이 시점에 뭘 가르쳐야 되나? 그러면은 내가 뭐 학원을 보낼 생각은 없으니 그럼 내가 집에서 가르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냥 그래 질문하는 거에만 답해주면 됐지 뭐 그거 이상으로 뭐 그럼 빨간 사과 물어보면 보라 사과도 말해줘야 되나? 파란 사과도 말해줘야 되나? 라고 여기서 그럼 색깔을 가르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제 속마음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사실 아이한테 내가 이거 더 알려줘야 돼서 막 더 그럼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뭐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또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숫자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숫자를 그냥 배웠거든요. 맞아요. 저희 애도 저희가 그때쯤에 20층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20까지 알던데 제 친구가 야 우리 집은 4층에서 4밖에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어린이집에서도 보면 벌써 막 번호판을 다 읽고 차 번호판을 읽고 막 이렇게 숫자를 읽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잠시 그냥 드는 생각 이 아이도 그럼 숫자를 알려줘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잠시 사이에 또 바로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서 숫자를 또 다 알아서 스스로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글과 영어는 또 좀 다른 개념의 이제 언어들이긴 하지만 또 그것도 이렇게 또 나이에 맞게 또 수순대로 이렇게 배워가면 그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제가 또 가이드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이드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맥락이 딱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근데 사람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냥 애가 원하는 걸 그냥 해줘요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중요한 경험은 따로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확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주도하는 대로 이런 하루 일상을 보내는 게 어떤 큰 계획 안에서는 엄마가 생각하기에 지금 필요한 경험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해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 머리로는 알면서 실제 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느라고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인생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이걸 하느라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 이것들이 사실 지나고 나면 좀 그때 그랬어야지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엔 사실 그런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거를 나의 신념이 태도로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현재의 행복감을 느끼는 거냐, 아니면 지금은 굉장히 힘든데 미래에 어떤 걸 대비하고 그러면 미래엔 좀 내가 그리는 그게 진짜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좋다고 행복하다고 느낄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한마디로 이제 유린된 결과의 그 환상으로 현재를 좀 어떻게 보면 낭비죠.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치관이나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의 시간에 맞춰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뭔가 빨리 할 수 없는데 자꾸만 그거를 재촉한다든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뭐 다들 등원하고 이럴 때 마음이 급하죠. 뭐 어린이집 다닐 땐 더 하고 뭐 유치원 다닐 때 더 할 수 있는데 빨리 뭐 셔틀 시간 맞춰야 돼. 아니면 얼른 빨리 우리 걸어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 이제 사실 신발을 신을 때도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옷을 스스로 입으니까 정말 편하겠다고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선생님도 그 부분을 아시니까 그렇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혼자 입을 수 있게 혹은 혼자 단추를 잠글 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맞아요. 기다려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다려준 시간을 지금 이한이가 스스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빨리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오히려 그냥 엄마 단추 잠가줄게. 아니면 엄마 그냥 신발 이거 붙여줄게. 이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제가 지금 이런 그러니까 아침에 오히려 옷과 신발 뭐 다양한 거를 맞아요.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그냥 엄마는 이제 옆에 같이 따라가 주는 그리고 난 옆에서 그냥 정말 아이가 필요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의 어떤 뭐 불안 혹은 뭐 의지 이런 거를 자꾸만 아이한테 투영하거나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이렇게 자라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 해줘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노는 거, 물론 뭐 밖에서 당연히 야외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어디에 너무 즐거운 곳에 여행을 갔다 오면 나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서 그러니까 집이 사실은 되게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또 코로나 를 겪은 그런 아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너무 집에서만 있어서 저렇게 집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즐거워야 기본적으로 즐겁고 편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땐 어쨌든 가장 마음이 편하고 가장 즐겁고 이런 공간이고 당연히 밖에 나가서는 더 즐거운 여러 가지들이 이제 사실 많은데 그래서 아이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아이의 속도를 좀 존중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낯선 환경에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라서 사실 저희는 많은 곳을 다녀보지 않았어요. 지금 만 4세 이제 내년에 이제 만 5세가 되는데 사실 아쿠아리움도 얼마 전에 가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공연 같은 것도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현장 학습을 가기 위해서 가본 이제 이렇게 소등이 되면서 어떤 공연을 보는 것도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저희 아이는 처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다 가본 그 공연이고 다 가보신 아쿠아리움이고 이렇더라고요. 저희 아이만 거의 처음 경험해본.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아이를 그래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어떤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느끼는 또 어떤 유능감 이런 것에서 되게 행복을 느끼는 아이라고 생각이 돼서 반복적으로 어딜 가도 이제 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경험을 자꾸 찾고 그리고 또 가서 이전에 이거 했었는데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경험을 해야지 이번 이런 놀이를 해야지 본인이 약간 계획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엄마 이번에 뭐 가평에 갈 때는 나 무언가를 이렇게 이 장난감 이 장난감 이걸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강아지에게 뭐를 먹일 거야 뭐 양한테 뭐 풀을 줄 거야 이런 거를 자기가 가서 이제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사실 제일 자기 아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게 아이기는 한데 그래도 엄마니까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 아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에서 가장 걸리는 생각이 게 돼요. 지난번에 대학생 아이와 사춘기 동안 굉장히 관계가 좋았다라고 나와서 얘기해 주신 그 어머님 계셨는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아끼신다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시행착오를 해서 혹시라도 이제 불편을 겪더라도 그건 그 아이의 경험치로 또 녹아내릴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부모님들의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아이한테 뭔가 이제 얹으면서 이 아이가 그런 내가 해봤더니 이거는 필요 없어. 내가 해봤더니 이런 경험들은 사실 좀 너를 좀 힘들게 하고 그런 거 다 내가 가시수풀 다 제껴줄게. 넌 앞으로 쭉 가. 이 욕망을 사실 아이랑 분리하기가 어려운데 어머님은 아이가 하나인데
잘 되시네요. 아, 양의 주변에서도 막 팔남의 막내를 키우냐. 듣는 우리만 그런 느낌 드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저기 혹시 위에 뭐 다른 형제 자매가 있나요? 라고 늦둥이. 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아, 네, 저희 첫째 이 아이가 유일한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도 아까 지금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다시 이렇게 내가 왜 이런가 약간 이걸 다시 또 생각해보게 약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뭐 저도 되게 막 바쁘게도 생활을 해보고 또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타이트한 일정에도 해보고 또 뭐 어떤 느긋한 어떤 것에서도 또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했으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경험하면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이한이의 그런 나이 지금 뭐 영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뭐 유년기 뭐 이렇게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갈 텐데 참 즐거웠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은 사실 뭐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좋았던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이 사실 되게 커서 이한이도 그런 거를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많이 뭐 앞으로 사실은 더 고민해야 되고 뭐 힘든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지금 현재의 이런 호시절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엄마 아빠와의 어떤 유대감 또 신뢰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면 나중에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이거를 기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또 해보면서 아이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한이도 지금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한 이유가 제가 듣다 보면서 느끼는 게 인간이 누구나 아주 어린아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 나이든 아니면 더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간에 자기 삶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내 삶의 통제감이 사실 그 개인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아주 어린아이랑 좀 씨름을 하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시다면 그 아이 인생에서 본인이 느껴야 될 삶의 통제감과 내가 나의 일과를 꾸리면서 육아도 어떤 나의 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발휘하려고 하는 그 통제감, 그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한이가 지금 이렇게 나의 삶을 좀 꾸려가고 어린아이지만 삶을 꾸려가고 했던 거기서 이제 실수했고 다시 도전하고 했던 경험들이 그리고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의 힘이 모여서 결국 이 아이가 우리 품을 떠나서 혼자 뭔가 삶을 개척해가고 할 때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거다. 지금 기술을 하나 배우고 지식을 하나 더 깨우치고 하는 것보다도 그 내면의 어떤 깊은 정서, 유대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더 큰 힘으로 이 아이를 버티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선생님들 뵈러 오기 전에 이제 나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더니 네네. 되게 대단한 어머니 같다. 대단한 어머니 맞으시네요. 대단한 어머니 같이 뭔가 이렇게 포장이란 말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게 나 어떡하지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저나 아이 아빠나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사실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되게 유사한 양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남편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 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거니까 나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장난감 하나도 없었어. 이런 책 하나도 없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50년 전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저희 같은 세대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난 진짜 책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나 이만큼 됐잖아. 근데 이한이 장난감 그래도 이만큼 있는데 나보다는 더 잘 되지 않겠어? 막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하는데 또 그러니까 저희도 이한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또 그런 기대감 또 이런 게 되게 큰데요. 우선 지금처럼 그냥
아이의 시간을 지켜주는 거, 그리고 같이 속도를 맞춰가 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전에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러니까 연구원을 정말 결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 결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정말, 아침에 이제 나서는데, 갑자기 이제 이사를 하는 어떤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다리 차가 왔는데 정말 저희 아이가 중장비와 사다리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다리 차를 구경하느라고 정말 2시간 반 동안 거기서 사다리 차를. 그러게요. 아이 입장에서 횡재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장이반 안 가? 이랬더니 아니야. 이거 사다리 차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2시간 반 동안 사다리 차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그때 어디에서 사다리차가 나왔던가 정말 땡볕에서 막 어떤 날은 막 35도, 36도인데 정말 어떤 날은 막 벤치에 앉아서 어떤 날은 막 유모차에 앉아서 그거를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 사다리차네. 저거 내 크레인보다 좀 작은데 뭐 막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는데 그냥 다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러셨어요. 다른 어머님들이 어떻게 땡볕에 2시간 반 동안 거기 서 있어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못할 일이 또 아니고 또 아이가 그거를 하다 보면 저기서 또 느끼는 무언가가 있겠지. 그리고 저걸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내가 뭐 못해줄 리 없나. 아니 심지어는 그 당시에도 뭐 아이를 데리고 막 해외여행도 가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막 몇천 킬로미터를 비행도 하시는데 그러네요 진짜. 저 그냥 집 앞에 혹은 그냥 산책하다가 보는 크레인 이거 2시간 반 여기 서 있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지금도 뭐 그걸로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서 그냥 아이가 즐거우면 됐다라는 생각. 그냥 저는 어찌 보면 되게 저는 제가 이거 육아를 하면서 내가 되게 단순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약간은 하기는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어찌 보면 약간 어떤 육아도 쉬운 육아는 없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혹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이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주면요. 아이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제 아이가 뭔가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표정이 이러면 이제 저희 아이가 와서 엄마 예쁜 얼굴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하나 어떨 때는 엄마도 이한이도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친구 때문에 그러면 속상한 일이 있지 엄마도 그렇게 하면 약간 속상해서 이런 표정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걸 알아듣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하나 친구가 만약 그렇게 하면 되게 속상하지 근데 이한이가 그렇게 해서 엄마도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해 아니면 속상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뭘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잠시 뭐 식탁에 앉아있던 잠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엄마 내가 아까 그렇게 해서 좀 불편했지.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아까 그래서 정말 미안해. 뭐 이렇게도 자기가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약간 역지사지의 어떤 그런 거를 아이가 어느 순간은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기관을 다니면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한이하고는 그러니까 이한이가 사실 남자 아이 치고는 사실은 되게 뭐 일과의 생활을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섬세하죠 좀. 네, 그러니까 정말 아침에 오늘 급식 메뉴는 뭐야? 오늘 간식은 뭐야? 뭐 이것부터 물어봐서 오늘은 계획하기 할 때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친구 누구하고는 이거 같이 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같이 하고 싶어 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난 오늘은 혼자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중재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거절하기, 뭐 친절하게 같이 놀이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될 수 있는지도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또 그런 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한이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이제 서로 장난감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될 때 뭐 나 이거 3번만 하고 줄게, 나 이거 5번만 하고 줄게, 아니면 너 이거 5번만 하고 나 놀아도 돼,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많이 그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됐던 편이라서 사실 이제 3월 달부터 유치원 다닐 때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한이가 많이 이제 실생활에 좀 적용 아닌 적용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과 시간에 있었던 어떤 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뭐 전화 주셨을 때 말씀하시면 이한이가 또 이런 얘기도 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하더라고 얘기해서 그런 거를 이제 부모가 집에서 사실 저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또 아이 아빠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보는 것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에 꼬리를 무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시 어디다가 주차를 아주 잠깐 하고 창문 밖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네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이제 차가 약간 뒤에 차가 아마 제 뒤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지 하여간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차를 바로 거의 뭐 10초 20초 상관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한이가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약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한테 엄마 그럼 저분한테 죄송합니다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 아이가 저런 거를 보고 이런 거를 배우는구나 이런 것도 사실을 많이 느껴서 말을 하는 거, 뭐 생활에 할 때 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도 내가 이런 거를 할 때 아이가 저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거를 또 보여줄, 뭐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뭔가를 과장해서 하진 않지만 그냥 소소하게 저런 것들을 아이가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인사를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되게 많이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아이가 이제 아는 아이인데 이제 엄마랑 가다 보면 저 어머니가 꼭 이제 빨리 이한이 어머니한테 인사해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 저 아이는 저를 잘 모르기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한이 엄마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 막 인사를 강요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저도 이한이한테 사실 인사를 강요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마음이 우러나야 인사를 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이한이 인사해야지 빨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 빨리 인사해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들기보단 내가 헤어질 때 헤어지는 마음이 아쉬워서 혹은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마음 혹은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을 표시하는 거 이런 게 이런 거다. 아니면 이거 죄송하고 미안할 때 이렇게 말해야지. 아니면 감사하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지를 자기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한이는 이제부터 약간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그런 거 많이 강요 이한이한테 안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아이의 속도에 맞게 하는 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놀기만 하고 뭐 하나 하는 궁금증이 드셨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이한이 어머님께서 굉장히 길게 이제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면 아이가 아직 학교 가기 전에 엄마랑 그래도 좀 많이 보낼 수 있는 시간 동안 그 아이한테 우리가 이 아이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는 동안 영어 노래를 들려주면서 영어를 배우게 해야지. 뭔가 이 아이가 오며 가며 뭘 보고 뭘 배울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 시간 동안 마치 나의 계획, 나의 여름방학 계획 짜는 것처럼 나의 계획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막 넣어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냥 좀 두면 이 아이가 지나가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친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배울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의 지혜를 또 내가 미처 알려줘야지 하지 못했던 것들도 터득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어쨌든 결국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다시 이제 뭐 놀이, 유치원, 기관 이런 아이가 어떻게 보내는지 하루 일과 이런 생활로 돌아오면 이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두고 그 상황에서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좀 이 얘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저버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내년 준비를 하시면서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는 뻔히 알지만 그거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버리려는 뭐 생각이나 결정 또는 뭐 결단을 하려고 하시는 그 영유아 부모님들께 한마디 좀
해주실 게 있다면요?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 경험에 비추어서 사실 저의 육아의 경험도 사실 아주 짧은 거죠. 지금 이제 아이가 52개월인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이를 만난 지 이제 52개월 됐고 엄마도 처음이고 이제 그래서 당연히 서툰 부분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저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도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혹은 아이들 사이에서의 뭐 핫 아이템, 뭐 핫 육아 아이템 이런 거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약간 선물을 해주기가 되게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도 이걸 이렇게 모른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자기 아이가 어떤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가장 밀착돼서, 그러니까 심지어 일하시는 어머님들조차도 가장 밀착돼서 아이와 함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도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래서 내 아이한테는 이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인 것 같다라는 것에 뭔가를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기관의 부분은 그것조차도 당연히 선택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의 경험에 비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약간 안도하셔도 약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정말 매일마다 정말 놀다가 그냥 하루를 보내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정말, 나중에 진짜 뭐,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가서, 그래, 저 사람 저렇게 놀더니, 정말, 저렇게 봐, 쟤 힘들어하는 것 좀 봐. 이렇게 하실 수도 당연히 있다고 저는 너무너무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영어나 뭐 다른 거, 저 봐. 저렇게 놀더니 저 따라가기 정말 힘들잖아.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장기야 노래가 막 한창이 들립니다. 네. 저는 그게 사실 그렇게 막 두렵거나 너무 걱정이 되거나, 왜냐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가게 될 거라서, 맞아요. 예, 저는 그냥 그때 가면 이한이가 또 하겠지. 뭐 진짜 숫자를 배웠던 것처럼 뭔가 자연스러운 상태로 또 그 어떤 것을 넘어가고, 또 연령마다 이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정말 왜 태어나서 다들 막 언제 이제 허리를 이렇게 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나, 뭐 손으로 뭘 쥘 수 있나 이런 거를 하시는 것처럼 진짜 정말 이렇게 왜 우리가 뭐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왜 영유아 검진에서 말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정 연령마다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적정 연령에 맞게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뭐 영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뭐 느릴 수 있고 뭐 한글을 쓰는 거, 심지어 지금도 같은 유치원 반에서 여자 친구들은 벌써 이름을 또박또박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한이는 지렁이처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림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뭐 지읒은 이거야, 이응은 이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있을 때는 엄마 이거 하는 거, 지금도 사실은 점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엄마 이거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쓰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이거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또 이한이가 그것에 관심이 가져질 때가 돼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런 거를 해줄 때 저는 그냥 옆에서 항상 답해줄 수 있는 사람? 그냥 그거를 이한이가 원하는 정도의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뭐랄까요? 유치원 설명회와 간담회가 막 홍수처럼 몰려들고 빨리 예약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그걸 갔다 온 다음에 등록을 뭐 10시 1초 컷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너무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너무 어찌 보면 극한의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땡땡 고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무슨 메세요 이런 그렇죠. 고시를 치러야 되고 심지어는 돌잔치를 하는 것도 어떤 특정 자리에서 예약을 해서 돌잔치를 해야 돼서 거기에다가 전화를 엄청 해서 그 자리를 그 시간 원하는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좋은 자리에서 돌잔치를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는 거 너무 좋은데 또 그것이 너무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또 약간 강박 아닌 강박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사실은 좀 이렇게 편안한 삶? 저는 사실 마음이 편해야
제일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심지어 저는 웨딩 촬영 같은 것도 안 한 사람이고 이한 돌잔치도 가족들과 모여서 물론 코로나였기도 했지만 정말 양가 부모님하고 이제 저희 형제 뭐 도련님 이렇게만 모여서 이한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리를 정도만 했었는데요. 심지어는 주변에서 저한테 친구들이 야 너 이거 또 팔남매 막내야? 돌사진도 없어 돌사진도 없어 돌사진? 나중에 봐 어린이집 가면 돌사진 갖고 오라고 그런단 말이야. 막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남겨 놓았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약간 인생의 중요한 시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개개인마다 다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막 90%의 사람들이 다 이거 A라는 거 하니까 나도 A를 해야 돼. 라기보다는 내 아이한테는 A보다는 B가 맞을 수도 있고 뭐 B 다시가 맞을 수도 있는데 계속 A만 너무 고집한다든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 주변에도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영유를 보내고 막 하셨는데 그런 분들 중에 둘째는 똑같은 트랙을 안 하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아요. 내가 첫째여서 나 잘 몰라서 이렇게 했었어. 근데 둘째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 둘째 낳으면은 이렇게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아이가 또 그 부분에 맞을 수도 당연히 있고, 또 저희 아이처럼 이렇게 또 편안하게 자유롭게 놀이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처럼, 자신, 그리고 사실 아이를 파악해야 되기도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냐면 자꾸만 나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육아를 하려고 하면 그것에서 파장되는 약간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아이한테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거 안 했었는데 내 아이는 이거 꼭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끝도 없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막 정말 뭐 수만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차피 내가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기회 비용적인 부분이 사실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으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내 자신 그리고 내 가정, 내 아이에 맞게 이렇게 교육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한이 어머니 말씀하신 거가 이제 하나였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부모님 본인도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꼽을지 그거에 대해서 꼭 깊이 고민하고, 그게 이제 이한이 어머님이 내린 결론은 우리 아이가 지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정말 찐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뭐 기관 선택도 그렇고 하루 일과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같이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이제 당부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이한이 어머님을 이 자리에 모시기 전에 몇 년 전이죠. 저희 반에서 1년 동안 수업을 같이 했는데 그때도 이런 철학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어머니 수업 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철학적으로 가치관이, 육아관이 굳건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자리에 모시기 전에 한번 뵀었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표정이 담긴 그 사진도 이제 보여주시는데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너 진짜 호시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한편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했던 이야기들 있죠. 젊어고생은 좀 사서도 한다더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세뇌되듯이 많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던 이야기, 바로 그거였는데, 여름에 좋다고 놀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편할 때 좋다고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는 배짱이 꼴 난다. 우리는 이런 담론들을 좀 계속 들으면서 자란 세대예요. 그런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이제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이제 뭔가가 열심히 고행 이런 걸 해야 할 것만 같고, 그래서 지금 좀 편하고 행복하면 한편으로는 또 내가 이렇게 편하게만 있어도 되는 걸까 하면서 갑자기 그 배짱이 그 담론이 생각이 나면서
나중을 대비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 누구나 다 스며들죠. 그래서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뭔가 그냥 편하게만 지내면 안 돼. 그리고 편하게 지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불편하기까지 한 그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알아가는 시행착오 그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행이 아니라 즐거워서 내가 스스로 사서 하는 것, 바로 몸으로 이제 부딪혀보는 경험,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라는,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가 유아기 아이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인 사고를 하면서 커가는, 배워가는,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손도 움직이고 나 스스로 호기심을 느끼고 좋아하는 걸 해볼 수 있도록 그 시행착오의 경험, 그러니까 자처하는 고생을 해볼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게 바로 내가 주도하는 놀이 시간, 놀이 상황,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확실한 건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궁리를 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아이가 내일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고 한글을 알게 되었다고, 내일은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은 또 편안하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이는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이한이는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행복했다면, 그리고 그걸 지켜보시면서 부모님도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는 내일도 더 나은 행복을 찾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궁리를 해볼 테니까요. 그게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진짜 우리 아이의 행복 아닐까요? 어린 시절 경험부터 아이와 보낸 하루 일상,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신 이한이 어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